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And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Well, I'm in love with. 안녕하세요. 4탄천 자동화 자동차 유튜버 케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처음으로 제 유튜브 최초로 쌍용차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쌍용 자동차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왜냐 쌍용 자동차라는 게 좀 솔직히 국내에서는 좀 약간 인지도가 낮은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처음이라 잘 모른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쌍용차는 처음 만나서 그렇게 다른 국산차 브랜드에 비해 많이 아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제 관점으로 생각하는 쌍용 자동차에 대해 한번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솔직히 저도 쌍용 자동차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쌍용 자동차는 왠지 오프로드를 잘 다니고 하고 약간 오프로드나 SUV 그런 쪽에 많이 강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쌍용차들 뭐 픽업 트럭이나 SUV 같은 차들 많이 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쌍용차에 대한 이미지를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세단보다는 SUV나 픽업 트럭 같은 그런 차가 좀 중점이 된 이미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만나볼 차는 이번에 기아 스팅어랑 어떻게 보면 동시에 출시됐던 그 차로 유명한 쌍용 G4 렉스턴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쌍용 G4 렉스턴은 솔직히 처음 만나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디자인이 이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차의 전면부를 보도록 하죠. 앞으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래서 이 G4 렉스턴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상당히 이전 세대 제가 렉스턴을 예전에 한번 초등학교 때 타본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전 세대 렉스턴에 비해 상당히 이뻐졌습니다. 특히 이뻐진 게 어디 부분이냐? 헤드램프. 상당히 헤드램프 디자인에서부터 보시면 솔직히 헤드램프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강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전 세대가 좀 더 투박했다면 이번 세대로 오면서 한층 더 샤프해지면서도 강렬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으로 포인트를 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거든요. 솔직히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이런 크롬 포인트가 상당히 이 차에 멋을 더해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고급차의 상징은 크롬이라고 많이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도 어찌 보면 좀 크롬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상당히 어떤 고급스러운 멋이 느껴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상당히 크네요. 역시 SUV에 걸맞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약간의 안개등이 있어요. 안개등. 일단 안개등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즘 차면 헤드램프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잖아요. 요즘 차에 기본하면 또 LED가 들어간다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도 어찌 보면 전륜 기반 4륜차일까 생각해요. 왜냐? 웬만해서 SUV들의 구동 방식은 전륜 기반 아니면 후륜 기반 4륜이 있는데 저는 왠지 개인적으로 이 차를 봤을 때 전륜 기반 4륜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차의 측면부를 보겠습니다. 이제 측면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쌍용 G4 렉스턴 이 차의 측면부로 보면 상당히 인상 깊은 게 여기 포트로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포트로닉이 제가 알기로는 4륜 구동 시스템일 거라고 들었어요. 이 차의 4륜 구동 시스템. 이런 SUV들하고는 웬만해서 4륜 구동을 많이 채택하는 이유가 오프로드에서 최고의 동력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4륜 구동 시스템이 많이 채택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V의 최강 브랜드는 저는 국내산에서는 이 쌍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SUV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 SUV나 이런 픽업 트럭 같은 거에 아이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SUV 하면 다른 브랜드보다 저는 쌍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제가 쌍용차를 타본 적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쌍용이 기억이 상당히 남는데 그래서 한번 여기 쪽에 휠을 보시면 휠도 크롬 휠이 들어가요. 진짜 이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모하비를 한번 리뷰했을 때 이 크롬 휠이 이쁘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모하비보다 이 G4 렉스턴의 크롬 휠은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이 SUV랑 어색하지 않아요. 이 SUV의 바디랑 이 휠의 디자인이 상당히 어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휠 인치도 보시면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255, 50, 22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차의 타이어 인치수는 20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 SUV답게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요, 측면부에도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사이드 스텝. 이런 사이드 스텝이 무엇이냐, SUV를 탑승했을 때 한번 보시면 SUV를 탔을 때 이렇게 발을 받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발을 받쳐서 앉을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이런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한번 후륜 휠도 한번 볼게요. 자, 후륜 휠도 보시면 무려 크롬 휠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 차의 타이어 인치수도 무려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죠? 전륜 타이어랑 후륜 타이어 인치수가 똑같이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드 스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니 이 차의 뒤를 한번 봐야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쌍용 G4 렉스턴의 뒤를 보겠습니다. 살짝은 좀 제가 긴장을 했지만 처음으로 하는 거라 살짝은 많이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후면으로 보시면 상당히 이전 세대 렉스턴보다 한층 더 세련되었어요. 제가 이전 세대 렉스턴을 보고 이 세대 렉스턴은 상당히 처음 보는데, 여기서 처음 만나봤던 저는 상당히 많이 세련되었습니다. 이전에 쌍용이 좀 약간 투박하고 와일드했다면 좀 약간 좀 현대화가 되면서 약간 좀 세련되지면서 샤프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이 G4 렉스턴을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 약간 디자인이 지프차 같습니다. 이 테일램프 디자인은 전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지프의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SUV라서 그런가? 약간은 지프의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SUV만의 감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자,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끊긴 점은 죄송합니다. 갑작스레 전화가 오는 바람에 좀 촬영이 끊긴 점은 죄송하고요. 일단 후면부 테일램프까지 설명했잖아요. 일단 테일램프는 일단 약간의 지프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아까 전에 촬영했을 때 약간 후면부의 테일램프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약간 지프 느낌이 있어요. 좀 약간 예전에 쌍용차들이 좀 약간 투박하고 와일드했다라면 이번에 쌍용차의 느낌은 솔직히 많이 현대화되면서 세련되는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래서 요즘 쌍용차에 관심을 많이 갔어요. 왜냐? 좀 예전처럼 투박하고 와일드함이 조금 줄은 건 아쉽지만, 그래도 좀 현대화에 맞춰 그래도 약간 와일드하면서도 현대화된 느낌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후면부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있다 얘기했죠. 일단 이 후방 카메라가 무엇이냐면 후방의 충돌 방지 센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후방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한번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도 보시면 요즘 차답게 전동성 옵션이 들어간다. 요즘 차의 기본하면 또 전동성 옵션이죠. 이런 거는 다른 SUV에도 존재하지만 이 쌍용 G4 렉스턴에도 여전하게 들어가 있는 이 전동성 옵션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역시 SUV답게 상당히 널찍합니다. 역시 SUV 하면 이런 트렁크 공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SUV 하면 어디가 메리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트렁크가 가장 큰 메리트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차의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젠 이 쌍용 G4 렉스턴의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아직은 좀 쌍용이라는 단어가 살짝 그냥 왜 이렇게 안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쌍용차를 처음 리뷰해서 그런가? 살짝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 차를 타봤는데 시트가 약간 SUV라든지 약간 그렇게 많이 하다진 않아요. SUV에 이렇게 하단 시트 포지션을 넣었다면 좀 약간 어색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SUV들을 타면서 느꼈지만 SUV의 하단 시트 포지션은 개인적으로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 SUV는 이런 하드한 시트 포지션이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SUV 하면 이러한 하드한 시트 포지션보다는 일반 차답게 무난하면서도 편안한 시트 포지션이 개인적으로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SUV가 뭐하러 하드할 필요가 있냐요. 이렇게 쏘는 차도 아니고. 그런데 하드할 필요는 없다라는 굳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SUV 하면 또 옵션이 중요하죠. 옵션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여기 쪽에 핸들부터 보시면 핸들도 스티치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핸들 스티치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핸들 스티치 느낌도 상당히 좋지만,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핸들 열선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열선 기능이 이 차에 들어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통화 조작 버튼과 그리고 온오프 기능, 그리고 리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음성인식 기능이 전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전 여기 쪽에 핸들 옵션에서 칭찬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핸들 열선과 이런 음성인식 기능은 개인적으로 편안할 것 같아요.
이런 차도 어찌 보면 좀 편안하게 포커스를 맞춘 차다 보니까, 그래서 좀 편리 기능성에서는 저는 이 음성 인식과 핸들리어에서는 칭찬하고 싶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를 보면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실내를 보시면 개인적으로 좀 쌍용만의 감성이 느껴져요. 좀 현대 기아 차량과 다른 이 쌍용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센터 페시아입니다. 개인적으로 센터 페시아가 좀 다른 국산차에 비해 좀 가장 투박한 게 이 쌍용에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물론 투박하다고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 쌍용차에 걸맞은 이 투박함이 개인적으로 좀 잘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비상 깜빡이 위치가 상당히 가까이 있죠. 운전자랑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이 비상 깜빡이 위치도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센터 페시아 조작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쪽에 홈, 모드, 내비 기능 이렇게 조작 버튼이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조작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에어컨 공조기가 있죠. 에어컨 공조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는 온도 조작 버튼, 에어컨이나 시트 온도 조작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쪽에가 시트 온도 조작이면 여기는 에어컨 공조기 온도 조작 버튼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쪽에 비상 깜빡이 양쪽 옆에 히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쪽에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야 진짜 쌍용이 이런 열선 시트도 넣어준 건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쌍용차에 걸맞게 이런 열선 시트. 그래도 이 차도 어찌 보면 SUV니까 앞쪽에도 많은 신경 써준 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자자자 휴대폰 C거잭이 3개나 존재하죠. C거잭. 여기 쪽에 USB 충전 단자와 양쪽에 C거잭이 2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 차도 상당히 앞좌석에도 많은 신경 써준 거는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보시면 이런 서스펜션 조작 기능인 것 같은데, 역시 SUV답게 이런 서스펜션 조작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행 성능을 조작할 때 쓰는 기능인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느꼈을 때 약간 드라이브 모드로 조작하는 기능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약간 차량의 하체를 조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드라이브 모드로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부터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오토홀드 기능이 이게 신호 대기할 때 자주 쓰이는 기능인데, 신호 대기할 때 이게 오토홀드 한번 채워놓으면 상당히 편안하다고 해요. 브레이크를 자주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은 상당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무려 요즘 차답게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어요. 요즘 차답게 이런 사이드 브레이크도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에 비하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콘솔 박스를 보시면 콘솔 박스 크기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역시 SUV답게 콘솔 박스 크기도 널찍하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컵홀더 기능이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2명에서 타기에 딱 적당하게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 SUV 하면 또 뒷좌석의 공간이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SUV 하면 뒷좌석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젠 본격적으로 뒷좌석을 보겠습니다. 바로 뒤로. Cool. 자, 그래서 이젠 이 G4 엑스턴에 한번 뒷좌석에 갔습니다. 일단 뒷좌석에 타면서 느꼈는데 상당히 답답하지 않아요. 역시 SUV라 그런가? 이렇게 넓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시트의 느낌도 상당히 좋았지만, 앞좌석에 시트도 타봤을 때 느낌이 좋았지만, 상당히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되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야가 되게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이 헤드룸이 상당히 낮게 내려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상당히 시안성도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탔을 때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왜냐? 여기 쪽에 헤드룸 공간, 헤드룸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런지 역시 SUV의 강점인 이 높은 헤드룸 공간이. 자, 그래서 일단 헤드룸부터 이어서 설명할게요. 일단 이어서 설명하자면 헤드룸 공간이 상당히 높잖아요. 일단 헤드룸이 높아가지고 그런지 상당히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상당히 시야 확보도 좋을 뿐더러 SUV라 높은 차체 때문에 이게 시야 확보가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점은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높은 차체가 이렇게 큰 강점이 되는 거죠. SUV 하면 이 높은 차체 때문에 시야 확보 측면에서는 뒷좌석에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뒷좌석에도 에어컨 공조 기능이 들어가 있죠. 에어컨 공조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휴대폰 충전 단자가 2개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휴대폰 충전 단자가 2개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뒷좌석에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주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점은 마음에 들어요. 뒷좌석에 신경을 많이 써준 이 휴대폰 충전 단자 기능은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차를 타봤으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저 렉스턴 스포츠카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렉스턴 스포츠카에 대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렉스턴 스포츠 카는 건 저도 처음 만나봐요. 사실은 다양한 픽업 트럭을 만나봤지만 이 쌍용에서 만나보는 픽업 트럭은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입니다. 물론 쌍용차 자체가 처음인 점은 참 씁쓸하네요. 왜냐 쌍용차를 사실은 많은 전시장에서 리뷰해보려고 했는데 좀 이게 협찬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도 차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동차 리뷰를 하는 건데 좀 쌍용차 딜러분들 많은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차에 대해 전면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전면부도 보시면 아까 제가 리뷰했던 렉스턴 스포츠 G4 렉스턴 저 차량은 솔직히 큰 차이는 없는데 좀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느껴지자면 후면부에 와서 설명해 드리자면 트렁크가 일단 픽업 트럭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만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쪽에 약간 트렁크가 뚫려 있다는 것이죠. 이 G4 렉스턴하고는 다르게 트렁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픽업 트럭 적재 공간으로 바뀌어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큰 차이점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해 전면부로 한번 다시 와보시면 자 전면부서부터 일단 볼게요. 전면부의 헤드램프는 뭐 이전 거랑 똑같이 LED 헤드램프니까 크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이 여전히 약간의 성난 사자의 이빨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라디에이터 그릴이 약간 성난 사자의 이빨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쌍용 로고와는 다르게 좀 더 고급스러운 로고로 써준 게 개인적으로 나 이래봐도 좀 고급차다 약간 이런 걸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일반 쌍용차랑 다른 게 살짝은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안개등도 잘 있고요. 안개등 여기 쪽에 안개등 프레임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이 차는 솔직히 설명할 게 전면부는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이 렉스턴 스포츠 칸에 대해 한번 측면부를 볼까요? 측면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에 대한 측면부에 왔습니다. 일단 측면부를 보시면 솔직히 측면부의 기능 중 하나인 역시 2차전 보면 픽업 트럭은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서요. 요즘 픽업 트럭이나 SUV들은 많이 4륜구동을 채택해주는데 여기도 4트로닉이라고 해서 4륜구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2차전 어찌 보면 두 개의 구동계가 밸런스를 맞춰서 구동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약간 얘도 솔직히 얘 엔진을 여러 번 구동계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일단 좀 엔진은 좀 설명하기 힘든 관계로 안 되어있겠습니다. 일단 처음 리뷰나 엔진룸을 열어보면 좀 살짝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한번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도 렉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렉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이 차의 타이어의 휘딩 치수를 한번 보자면 휘딩 치수는 아까 G4 렉스턴에 비해서 좀 작은 인치수네요. 이 픽업 트럭은 좀 살짝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도 크롬미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픽업 트럭에 그래도 약간 좀 크롬미를 안 들어간 게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약간 쇠로의 휠이 들어간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데요. 솔직히 여기도 크롬미를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륜 타이어도 보시면 무려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좀 픽업 트럭에 살짝은 좀 어울리지 않게 좀 작다라는 살짝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일단 여기도 보시면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이드 스텝이 차량을 탔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차의 뒤를 보죠. 바로 가겠습니다.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의 후면부에 왔습니다. 일단 후면부를 보시면 솔직히 픽업 트럭만의 느낌이 있어요. 역시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지 상당히 웅장합니다. 역시 제가 다른 픽업 트럭도 만나봤는데 역시 다른 픽업 트럭 못지않게 웅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이 픽업 트럭 하면 웅장한 디자인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말고도 쉐보레 콜로라도라는 픽업 트럭을 한번 타봤는데 그럼 쉐보레 콜로라도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쁜지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디자인 면에서는 쉐보레 콜로라도랑 꿀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픽업 트럭 하면 픽업 트럭의 대세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대규모로 사서 이런 곳에다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상당히 실용성이 좋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일단 픽업 트럭의 국가로 유명하죠. 미국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솔직히 픽업 트럭답게 상당히 주점권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역시 픽업 트럭 하면 이 적재 공간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 트렁크 문을 닫고 우와, 바로 실내를 보겠습니다. 바로 안으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넥스턴 스포츠 칸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실내를 타면서 느꼈는데 상당히 실내 인테리어는 솔직히 이전에 리뷰했던 저기 G4 넥스턴하고는 비슷한데요. 아까 이 차는 솔직히 외부가 좀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 외부에서의 디자인이 가장 큰 메리트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 픽업 트럭 가면 또 이 트렁크 공간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디자인을 가장 저는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내도 상당히 제가 앞좌석을 타봤는데 실내 디자인은 솔직히 이전 거랑은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사이드 브레이커 수동 사이드 브레이커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이 픽업 트럭에는 조금 살짝은 좀 투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드 브레이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렉스턴 스포츠칸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투박한 디자인을 좀 더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한 이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는 컵홀더가 좀 살짝은 작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쉬운데요. 컵홀더 크기가 살짝은 좀 픽업 트럭에 비해 좀 작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실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솔직히 딱히 설명해 드릴 게 없네요. 콘솔 박스 한번 보죠. 그래도 콘솔 박스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콘솔 박스를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 콘솔 박스에 주먹 손이 한 이 정도 들어갈 정도? 뭐 나쁘지 않은 콘솔 박스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인 실내 기능은 일단 아까 촬영했던 G4 렉스턴하고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픽업 트럭에 한번 뒷좌석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한번 이제는 뒷좌석도 한번 봐야죠. 과연 픽업 트럭이 왜 뒷좌석이 불편한지 저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 차는 약간 좀 소형 픽업으로 알고 있어요. 약간 쉐보레 콜로라랑 같은 급의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차는 얼마나 편안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의 뒷좌석에 왔는데요. 뒷좌석의 레그룸을 보시면 상당히 널찍합니다. 역시 레그룸 공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넓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나쁘진 않은 공간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칭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쉐보레 콜로라도랑 다르게 여기 쪽에 이런 열선 시트 기능,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쉐보레 콜로라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쪽에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열선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픽업 트럭이랑 뒷좌석에 휴대폰 충전 단자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말로 아쉽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는 건 아닌데 여기 쪽에도 충전 단자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에어컨이나 히터 공조기는 있는 건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데 여기 쪽에 휴대폰 충전 단자가 없는 게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평가하러 바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고! 자, 그래서 올해 제가 처음으로 쌍용 자동차를 만나본 소감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으로 만나본 쌍용 자동차에 대한 소감이지만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데, 솔직히 좀 이전보다는 와일드한 느낌은 조금 약간 현대화되면서 조금 약간 세련되고 바뀐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좀 그래도 이 쌍용차만의 투박한 멋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이 쌍용차만의 이 투박함은 오히려 멋으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이 쌍용차는 투박한 디자인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멋있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쌍용 자동차 이 두 차종을 협찬해주신 쌍용 자동차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G4 렉스턴과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카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나이 게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